그 한 문장만 없었어도 이 재판은 완전히 다른 결말로 끝났을 겁니다. 국가 간 분쟁이 걸린 국제재판 도중 법정은 갑자기 정회됐습니다. 녹취 시스템이 멈췄고 결정적인 증언이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판사도 검사도 속기사도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법원 지하 기록실에서 서류를 스캔하던 62세 계약직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기록 정리하시는 분이요? 하지만 10분 뒤 그녀가 타이핑한 문서는 판사의 판단을 뒤집었고 한 나라의 외교적 입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아무도 그녀를 몰랐을까? 그리고 왜 모두가 침묵한 그 순간에만 그녀는 입을 열었을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에는 햇빛이 잘 닿지 않습니다. 공기는 늘 서늘하지요. 형광등 불빛은 희고 고릅니다. 바닥은 반질반질합니다. 발소리는 오래 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위층의 소음이 뚝 끊깁니다. 그때부터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스캐너 기계음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정화는 그곳에서 일합니다. 62이었어요. 계약직입니다. 이름표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모님이라고 불렀지요. 누군가 정화를 불러 세울 때도 저기요가 먼저였습니다. 정화는 그 호칭에 익숙했습니다.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속으로 한 번씩 되뇌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정화의 자리는 기록실 맨 안쪽입니다. 스캐너 2대가 있고 서류 박스가 벽을 따라 쌓여 있습니다. 2013 형사, 2017 민사, 보존 10년 같은 라벨이 빼곡합니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납니다. 정화는 출근하면 먼저 창고 문을 열고 환풍기를 켭니다. 얇은 장갑을 끼고 박스를 한 개씩 꺼냅니다. 접힌 종이를 펴고 모서리를 맞춥니다. 스테이플러가 녹슨 곳은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찢어진 페이지는 투명 보수 테이프로 연결합니다. 그런 뒤 스캐너에 넣습니다. 삑 소리가 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손끝은 느려 보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기록실에 새로 들어온 연수생이 있었습니다. 김소연입니다. 26이었어요. 소연은 속기 연수를 받다가 기록실 보조로 파견된 상태였습니다. 첫날부터 소연은 숨을 털어놓듯 말했지요. 여기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법원이라면 뭔가 더 드라마틱할 줄 알았거든요. 정화는 종이를 넘기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연은 정화의 손을 힐끔 보았습니다. 이모님, 이런 건 대충 스캔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옛날 사건인데요. 정화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옛날 사건은 없어요. 기록이 남아있으면 지금도 살아있지요. 소연은 아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했다기보다 낯설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록처럼요. 정화는 점심시간에도 기록실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도 눈은 서류 위에 머뭅니다. 습관이지요. 그 습관은 한 시절의 직업이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정화는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손끝이 먼저 기억을 꺼냅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얹으면
무언가가 딸깍하고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빠르게 쏟아지는 말들, 숨 망설임, 중간에 끊기는 문장, 회의장의 냉기, 법정의 긴장, 통역기의 잡음, 그 모든 것이 한 줄의 기록으로 정리되던 시간들입니다. 정화는 속기 키보드를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낡은 청가방에 넣어 집 안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지요. 꺼내지 않아도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물건은 자랑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내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면 기록실 문이 조금 더 자주 열립니다. 판사들이 서류를 찾으러 오고 실무관들이 박스를 옮깁니다. 그들 중 하나가 정화에게 종종 지시하듯 말합니다. 이모님, 이 박스 오늘 안에 정리돼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중하게, 감정을 세워두지 않고요. 누가 더 높고 낮은지 따지는 말들은 종이처럼 쉽게 구겨집니다. 정화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과를 믿었습니다. 기록이 정확하면 결국 누군가는 그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날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혁 판사였습니다. 43, 젊고 빠른 걸음, 외부 강연도 자주 나가고 법원 혁신 TF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지나가며 소연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연수생, 적응은 좀 됐어요? 네, 판사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박준혁은 기록실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제 곧 AI 녹취가 더 좋아질 겁니다. 사람 기록은 점점 줄겠지요. 그 말은 칭찬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화는 종이를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건 반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화는 말보다 일을 선택하는 쪽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최은경 실무 책임자가 기록실로 내려왔습니다. 55. 표정이 늘 단단합니다. 오늘은 더 단단해 보였지요. 은경은 종이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제사건 첫 공판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기록팀 긴장 바짝 해야 합니다. 소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국제사건이요? 통역도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다국어입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번집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커피가 식는 속도를 느꼈습니다. 국제사건, 통역, 다국어, 작은 실수, 오래전의 공기가 다시 목 뒤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무심한 얼굴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종이 모서리를 맞추는 손끝이 아주 잠깐 더 조심스러워졌지요. 은경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기록은 판결의 뼈대입니다. 빈칸이 생기면 그 틈으로 진실이 빠져나갑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둔 청가방을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지요. 다만 가방 안에서 아주 작은 금속의 차가움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정화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그 신념이 그녀를 오래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신념을 시험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층 법정에서 누군가의 말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순간이요. 그때 정화는 과연 다시 입을 열게 될까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화 자신도요. 다만 기록실의 조용한 공기는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실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금요일을 알고 있었지요. 국제사건 첫 공판, 통역이 들어오고 언론도 관심을 갖는 사건, 작은 빈칸 하나가 크게 번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김소연 연수생은 며칠 전부터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빨라진 만큼 실수도 늘었습니다. 스캔 파일명을 헷갈리고 문서 순서를 바꾸고 같은 페이지를 2번 넣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괜찮은 척 웃었지만 눈밑이 자주 떨렸습니다. 정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조용히 고쳤습니다. 소연이 놓친 순서를 맞추고 파일명을 바로잡고 빠진 페이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 일은 들키지 않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정화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이모님, 그건 제가 하려던 건데요. 소연이 어느 날 기록실 한쪽에서 말했다. 목소리가 예민했습니다. 정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만 했어요. 근데요, 자꾸 제가 실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정화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방식이 지금은 불안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논리로 꺾이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날 오후 최은경 책임자가 기록실로 내려왔습니다. 종이 뭉치를 들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기록팀 긴급 점검 들어갑니다. 파일 정리 상태 보고해 주세요. 정화가 네 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소연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정리했습니다. 은경이 소연을 보며 묻습니다. 확인표는요? 소연은 잠깐 멈췄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은경은 표를 훑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페이지 누락이 있어요. 2017 민사세건 148쪽이 비어 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 그건 스캔하다가 다시 넣으려고. 은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시 넣으려다가 놓친 거죠. 소연은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화는 그 장면을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락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정화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긴장 때문에 생기는 누락을요. 은경이 뒤돌아 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책임자님, 누락된 페이지는 제가 찾아서 오늘 안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은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정아 씨, 그건 연수생 업무 범위입니다. 정화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중요하니까요. 은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세요. 대신 흔적 남기지 말고요. 보고서엔 연수생 보안으로 처리합니다. 정화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화는 기록실 창고로 들어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2017 민사세건. 서류들은 오래된 순서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148쪽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끼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화는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눈이 피곤해지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펜 자국, 도장 위치, 글자 간격을 보며 찾아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정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148쪽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비슷한 서류가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페이지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옮기며 섞인 것입니다. 정화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기록실의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섞임은 늘 더 큰 문제를 부릅니다. 국제사건이 시작되면 이런 섞임은 바로 공격 재료가 됩니다. 절차가 허술하다는 말은
너무 쉽게 던져지니까요. 정화는 다른 사건 박스를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구석에서 접힌 채로 숨어 있던 148쪽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모서리, 흐릿한 잉크, 하지만 문장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페이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 펴고 조심스럽게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에 넣었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준혁 판사였습니다. 그는 은경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연수생 상태가 불안해 보이던데요. 은경이 낮게 답했습니다. 그럴만하지요. 사건이 크니까요. 박준혁은 기록실을 둘러보다가 정화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야근 수당 나옵니까? 정화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보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보완을요? 그건 속기사팀이 할 일 아닙니까? 정화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문서 누락 보완입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는 보완이라는 단어에 민감한 듯 했습니다. 완벽해야 하는 국제사건. 빈틈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표정이지요. 이런 작업은 시스템대로 하세요. 박준혁의 말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인 판단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애매해집니다. 정화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다만 빈칸이 생기면 그 빈칸이 더 큰 책임이 되지요. 은경이 정화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가는 뒷모습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계약직 기록 정리가 주목받는 순간이 오면 누군가는 자기 자리의 경계를 느낍니다. 그것은 악이라기보다 사람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다음 날 속기사팀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화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은경이 기록실에 내려와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통역 섞인 음성 기록 경험이 있습니까? 정화는 잠시 말을 고르다 답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은경이 묻습니다. 얼마나요? 정화는 짧게 말했습니다. 꽤 오래요. 은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끝을 낮췄습니다. 이번 사건 시스템이 100%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비 플랜을 생각해둬야 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해두겠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집에 돌아와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낡은 속기 키보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속은 차가웠고 키는 묵직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몇 번 움직였습니다. 짧은 테스트, 단문 몇 개, 숨을 고르고 다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키들이 조금 뻑뻑했지만 기억은 뻑뻑하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눈이 잠깐 감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길이 다시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밤에 결심했습니다. 앞에 나서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빈칸을 막겠다는 결심입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종이 한 장의 누락이 아니라 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때도 정화는 조용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록실의 침묵을 깨야 할까요? 정화는 키보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롱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현관 가까운 서랍에 두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둔다는 건 마음이 이미 준비됐다는 뜻이지요. 이제 그 준비가 실제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법원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 있었습니다. 출입구 앞에는 방송 차량이 서 있었고 로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지요. 국제사건 첫 공판 날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장 하나가 뉴스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실의 공기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김소연 연수생은 키보드 앞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속기사팀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헤드셋, 마이크, 녹취 시스템, 불빛은 모두 정상입니다. 화면에도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화는 기록실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역할은 없었습니다. 보조도 대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사람이었지요. 최은경 책임자가 말한 예비 플랜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비 플랜에는 명확한 자리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통역이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왔고 원음과 번역이 겹쳤습니다. 판사의 질문, 피고 측의 답변, 변호인의 이해 제기.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정화는 모니터를 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말들이 서로를 밀치고 있었습니다. 겹치고 끊기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이상이었습니다. 통역 음성이 잠깐 끊겼습니다. 화면에는 파형이 남았지만 내용은 불분명했습니다. 속기사 한 명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지만 그 사이의 문장은 공백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는 더 분명했습니다. 피고 측 대표가 길게 설명하던 중 판사의 질문이 겹쳤습니다. 통역이 동시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녹취 시스템은 그 소리를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기록 화면에 표시가 떴습니다. 누락? 정화의 시선이 그 지점에 고정됐습니다. 기록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속기사 팀장은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다시 한번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건에서 다시 말해달라는 요청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다시 할 수 있지만 같은 의미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준혁 판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판결의 뼈대가 되는 진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판을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잠깐 기록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의자에서 아주 조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누구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누락은 한 번 더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짧았지만 의미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조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말. 서면으로만이라는 표현이 통역에 묻혔습니다. 속기사 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소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말은 지나갔습니다.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법정의 소음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남았습니다. 기록실로 내려온 최은경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어디까지 남아 있습니까? 팀장이 답했습니다. 중요 구간 두 곳이 불완전합니다. 복원 가능합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은경이 정화를 보았습니다. 이정화 씨, 아까 말한 예비 플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만
다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나설 명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절차의 공간입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자리에 없던 사람의 말은 기록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택해왔지요. 김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놓친 걸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놓친 게 아니라 겹친 겁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속기사팀은 다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헤드셋을 바꾸고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판사가 기록실로 내려왔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지금 기록 상태로는 다음 공판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은경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안은요? 없습니다. 그 없습니다라는 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화는 그 단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정말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부르지 않았을 뿐일까요? 정화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 법정에서 들었던 목소리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겹쳤던 순간, 숨이 끊기던 지점, 의미가 사라지기 직전의 어조. 정화의 기억은 아직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정화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속기 키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잡이를 한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의 문제였습니다. 은경이 다시 정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입니다. 정화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아주 짧은 숨,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있습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길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은경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규정 밖입니다. 그 말에 기록실의 시선이 정화에게 모였습니다. 규정 밖.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말입니다. 동시에 가장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빈칸은 이미 생겼고 그 빈칸은 스스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가방을 닫았습니다. 속기 키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록실에서 법정으로, 침묵에서 선택으로, 아직 누가 그녀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정화에게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답을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정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재촉하지만 기록은 재촉에 약합니다. 그녀는 먼저 숨을 고르고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설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넘지 말아야 할 규정과 비워둘 수 없는 책임의 경계가 어디인지요. 정화는 최은경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복도 끝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정화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들어오세요. 정화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온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공판 중 누락된 구간의 맥락 정리본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흐름과 의미를 잇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리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은경이 물었습니다. 비공식 메모입니다.
정화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록이 아닌 기록을 돕기 위한 정리입니다. 어디가 비었는지, 무엇이 겹쳤는지 다시 질문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적었습니다. 은경은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줄을 넘길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공판에서 질문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의미를 다시 묻는 건 가능합니다. 그날 오후 속기사팀과 짧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화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순간에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통역이 겹쳤습니다. 여기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답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 문장을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속기사 팀장은 정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정화 씨, 이 흐름 직접 들으셨습니까?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듣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남긴 말이었습니다. 김소연은 회의가 끝난 뒤 정화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정화 씨. 호칭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민하게 말했어요. 정화는 걸음을 멈추고 소연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방어적이었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 손이 먼저 굳지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화는 덧붙였습니다. 그럴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게 낫습니다. 기록은 빨라야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소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정화는 짧게 웃었습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 공판 전날 법정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비가 달랐습니다. 질문은 더 짧아졌고 통역과 발언의 간격이 조정됐습니다. 속기사팀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속도를, 누군가는 누락을, 누군가는 흐름을 보았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공식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리는 회의 자료로 쓰였고 그녀의 메모는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이어졌습니다. 누락이 줄었습니다. 정해가 필요 없는 구간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박준혁 판사는 복도에서 정화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이번 정리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고개가 함께 숙여졌습니다. 제가 기록의 무게를 너무 기술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남는 건 판단이지요. 박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 자문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정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기록실의 불은 평소보다 늦게 꺼졌습니다. 정화는 책상 위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위기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걸요. 다만 사람들이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위기는 방향을 바꾼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현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기 키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키 위에 손을 얹고 짧은 문장을 쳤습니다. 말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키보드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전과 같았고 동시에 새로웠습니다. 정화는 알았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요. 다음에는 그녀가 더 이상 뒤에 서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감동으로 마침내 한 문장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날 아침, 법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분주함은 여전했지만 서두름은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이 조금 느려졌고 말은 짧아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미 만들어졌다는 걸요. 정화는 법정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식 속기사 자문. 호칭이 붙었지만 자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고 숨을 고르고 손을 키보드 위에 얹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질문은 간결했습니다. 통역은 한 박자 늦춰졌고 발언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다른 누군가는 기다렸습니다. 그 작은 기다림이 기록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움직였습니다. 보안 질문이 필요할 때, 의미가 흐려질 때,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만요. 말은 정확히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백이 없었습니다. 정회 후 기록실로 내려온 최은경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공판 기록 안정적입니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그 말에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혼자 해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먼저 자리를 지켜줬을 뿐이었습니다. 김소연은 법정에서 나와 정화 옆에 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손이 안 떨렸어요. 정화는 짧게 웃었습니다. 기록은 손이 아니라 호흡으로 합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것 같아요. 기다리는 법을요. 그날 오후 박준혁 판사는 정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창가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정화 선생님, 그동안 제가 많이 서둘렀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가벼워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록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사람이 남기기 때문에 기록이 오래갑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더 덧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화는 공식적으로 자문 계약을 마쳤습니다. 상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자리였습니다. 정화가 원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기록실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내려간 날 소연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기록이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의 빈칸을 지키고 싶습니다. 정화는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행동이 정화에게는 가장 큰 응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국과 밥.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의장. 밤새 기록하던 손. 이름이 불리던 순간보다 아무도 보지 않던 시간이 더 길었던 시절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현관 서랍을 열어 속기 키보드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깊숙이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꺼낼 수 있는 자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제사건 관련 보도. 판결 과정이 차분했고 기록이 명확했다는 평가. 정화는 볼륨을 낮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앞에 설 필요는 없다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지켜야 합니다. 말이 지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버텨야 합니다. 그 역할이 세상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화는 불을 끄기 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요. 기록은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받쳐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는 방식으로 남았습니다.